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입니다. 아, 네. 그 유명한 논문이죠. 맞아요. 손 박사님은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자 미래학자로서 사회학, 심리학, IT, 인공지능,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굉장히 통섭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. 리더십 분야에서 특히요. 자,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손 박사님 논문을 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,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. 아, 재밌겠네요. 네, 우리가 쓰는 말이 대체 어떻게 의미를 갖고 또 소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 본질을 보는 게 이번 미션인데요. 네네. 언어가 고정된 게 아니라 사용 방식 그리고 맥락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. 이런 생각 어떠세요? 흥미롭지 않나요? 정말 흥미롭죠. 사실 이게 비트겐슈타인 후기 철학의 핵심이거든요. 그렇죠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손 박사님 논문의 핵심 포인트 5가지가 있다고 하셨죠? 네,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뭔가요? 첫 번째는 의미는 맥락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해요. 맥락 의존성. 네,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언어 게임이라고 불렀어요. 어떤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그 말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, 활동,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죠. 언어 게임이요? 약간 놀이 같은 느낌인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언어 게임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,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삶의 형식이라고 불렀는데 이것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. 아, 삶의 형식 예를 들어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가령 아파라는 말 하나만 봐도요. 아파요? 네, 아이가 막 넘어져서 울면서 엄마 나 아파 할 때 아파랑 네. 의사가 진찰하면서 어디가 아프세요? 물을 때 환자가 여기요, 여기가 아파요 하는 아파. 다르네요, 벌써. 그렇죠. 또 연인이 삐져서 나 마음이 아파 이럴 때 아파. 이게 다 다른 언어 게임 속에서 쓰이는 거잖아요. 와, 그러네요. 같은 단어인데. 맞아요. 그래서 손 박사님은 단어 자체보다 그 말이 쓰이는 게임, 그리고 그 게임이 속한 삶의 형식을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. 이야, 맥락이 정말 중요하군요.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? 철학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두 번째는 철학의 치료적 역할이에요. 치료요? 철학이 뭘 치료하죠? 하하, 이게 재밌는 관점인데요. 철학이 꼭 심오한 진리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네, 그럼 뭘 하는데요?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방금 말한 그 맥락을 무시해서 생기는 언어적 혼란, 개념적 혼란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있죠. 이걸 명확하게 밝혀서 해소하는 역할,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언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철학이 풀어준다. 네. 예를 들어 자유의지 같은 개념. 이게 일상 대화에서 쓰일 때랑 철학적으로 막 파고들 때랑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. 아, 그렇죠.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. 네.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걸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이 오는데 철학이 바로 이런 언어 사용 규칙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개념적 혼란을 치료한다는 겁니다. 오, 철학의 새로운 역할이네요.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규칙과 관련이 있겠군요. 언어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거죠. 네, 정확합니다. 세 번째는 언어가 절대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. 혼자서는 안 된다. 네.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명한 사적 언어 논증이랑 연결되는데요. 언어의 의미는 개인적인 경험, 나 혼자만의 느낌, 이런 걸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왜죠?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칙, 그리고 그 규칙에 따른 사용이 있어야만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. 공동체의 합의. 네. 나만 아는 비밀 언어 같은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언어 규칙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공적인 기준, 즉 공동체가 없으면 의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. 아하, 그러네요. 특정 집단만 아는 은어나 전문 용어도 결국 그 집단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규칙인 셈이군요.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손 박사님은 언어의 이런 공동체적 속성을 이해하는 게 소통의 혼란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또 네 번째 포인트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. 언어적 치료와 정신건강.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우리가 겪는 불안이나 강박 같은 심리적 어려움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중 일부가 사실은 언어 개념의 혼란에서 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에요. 네, 언어 때문에 불안해진다고요?
정확히는 내가 나 자신이나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, 그러니까 자기 서사라고 하죠. 이 자기 서사에 사용하는 언어에 혼란이나 오해가 끼어 있으면 그게 내면의 불안이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생각도 못했네요. 그래서 내 이야기를 명료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언어적 혼란을 해소하는 과정 자체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. 언어가 우리 내면과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정말 그렇네요.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윤리적 소통과 책임이군요.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? 네, 언어가 단순히 정보나 사실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정보 전달 이상의 기능이 있다. 그렇죠.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약속할게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는 거잖아요. 아, 맞네요. 약속이라는 행위. 그리고 비난한다 같은 말은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윤리적인 함의를 갖죠. 그렇죠.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손 박사님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에 담긴 윤리적 무게와 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. 네. 이게 건강한 소통, 더 나아가 공동체 윤리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라는 통찰이죠. 특히 리더의 말은 그 영향력이 크니까 더더욱 중요하고요. 와,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결국 선동원 박사님 논문을 통해 본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언어가 무슨 박물관의 유물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우리의 삶 속에서,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변화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 네,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. 살아 움직이는 거죠. 이 관점이 사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소통 문제들을 푸는데 되게 중요한 실마리를 줘요.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? 이게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. 아, 사용하는 말의 규칙이 다르다. 네, 또 인공지능 시대에 AI가 막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과연 AI가 인간처럼 맥락과 삶의 형식을 이해하면서 언어를 쓰는 걸까?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고요. 인간 언어만의 특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AI 언어와 인간 언어의 차이.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더 지혜로운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. 자,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네. 여러분이 매일 참여하고 계시는 가정 혹은 직장, 친구들과의 대화, 그 안에 언어 게임에는 과연 어떤 규칙들이 숨어 있을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혹시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나 답답함은 없을까요? 여러분의 일상 속 언어 게임을 한번 찬찬히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마 꽤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지도 몰라요.